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000선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빠졌지만 오늘 장중에 1,990선도 깨진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 정도 종가가 어디냐 싶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이틀 연속 양 매도도 있었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역시 적잖게 어제 오늘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비차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도 좀 쏟아졌지만 어쨌든 지수는 2,000은 지켜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환율은 장중에 2,000 깨면서 상승 전환했었는데 상승폭은 좀 줄지 않았을까 기대도 됩니다. 1,12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 끝났을까요? 장중에 530선도 깨졌던 코스닥 종가까지 함께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대외 악재 부담감에 오늘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3월 6일 화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이내 반락하면서 장중 한때 1989선까지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2,0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78% 하락한 2,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에서 부담이 컸는데요.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됐죠.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매도하면서 오늘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1,100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 역시 2,6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대외 악재에도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530선도 잠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소폭 만회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53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이 115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그리스 국채 교환 결과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된 가운데 또 코스피도 2,000선을 하회하면서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40전 상승한 1,122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0.51% 강보 합권에서 118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포스코는 3%대 약세 보였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1%,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1%대 약세 보이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밀려나면서 32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과 SK이노베이션도 1%대 약세 보였고요. 신한지주도 0.7% 약보합권에서 4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9% 약보합권에서 오늘 34,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O 쇼핑은 3% 넘게 밀려났고요. 포스코 ICT 역시 약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CJENM이 유일하게 2.59% 상승하면서 31,7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SFA도 1.85% 밀려나면서 58,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 브로드밴드와 포스코 캠텍도 1%대 약세 보였습니다. 젠백스 역시 3.66% 하락하면서 오늘 4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M이 또 유일하게 5%대 강세 보였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조선과 철강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조선과 철강주들이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3%대 밀려났고요.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도 1%대 약세 보였습니다. STX조선해양도 3.7% 급락하면서 16,9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철강주는 포스코 ICT가 3%대 밀려났고요. 동부제철도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4.63% 하락하면서 22,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증권주도 줄줄이 약세 보였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이 2.21% 하락하면서 13,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1%대 약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IT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51%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118만 원의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했고요. LG전자도 0.47% 상승하면서 8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2% 넘게 빠졌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2.8% 하락하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LCD TV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LED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LED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서울반도체가 0.99% 강보 합권에서 25,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도 4.79% 급등했고요. LG이노텍도 강보 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주가 조작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급락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지가 11% 하락하면서 45,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바른손도 11% 넘게 급락했고요. 안철수 연구소 역시 11.6% 하락하면서 83,1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부산과 경남 지역 후보들이 낙동강 생태계의 복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소식에 오늘 물산업 관련주가 일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는데요. 와토스코리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9,780원에, 젠트로 역시 3,6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유로수도 2%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인도가 면화 수출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제 면화 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에 합성 섬유를 생산하는 휴비스가 오늘 강세 보였죠. 7.89% 오르면서 12,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종가상 정확히 2,000은 지켜준 날입니다. 여의도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 직전 저점 부근에서 정확히 반등을 받고 2,000선은 지켜줬군요. 수급은 좀 여전히 어제여서 오늘도 꼬였던 것 같은데요. 예, 결국 2,000선은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0.8%인 15% 하락해서 아주 결국 2,0.36포인트, 정확하게 2,000선은 좀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초반에 2020선까지도 상승하기도 했지만은 일단 장중에 그 중국 관련 실망감, 그리고 또 이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목요일 동시만기를 앞둔 부담감이 좀 맞물리면서 한때 또 1990선 살짝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좀 풍부한 대기 자금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지수가 2,000선을 하회하면서 그 장중 매도 위를 지속하던 그 투신권의 매매 방향성이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0선 회복에 투신권이 좀 주요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펀드에서 4조 5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출되었고, 또 개인이 지금 6조 7천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일단은 지금 2,000선이라는 그 심리적 그 주요 지수대에 대한 그 적응을 좀 맞춰가면서 조정 혹은 또 장중 이탈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자금이 좀 유입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살펴보면은 그 이틀 연속 조정이 나타나면서 개인도 오늘 3천억가량 매수세를 보이면서 그 이틀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그 2,300억 원, 또 1,100억 원가량의 좀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팔긴 했지만은 또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미 올해 또 10조 원이 넘는 주식을 샀다는 점에서 만기를 앞두고 좀 잠시 쉬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만기를 앞두고 소폭 파는 것이지 앞으로 추세적으로는 좋은지 3월 전망도 함께 좀 녹여주시고요. 만기 직전에 특별하게 손쓸 만한 전략은 없는지요? 예, 지금 주가가 지금 2,000선 중심으로 등락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 좀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 양해에 대한 그 기대감 약화, 또 그리고 그 이란 관련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는 점이 그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레 목요일 올해 첫 선물 옵션 동기만기일이 또 도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순차익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원 가까이 또 이제 그 매수 잔고 쪽에 좀 쌓여 있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단 만기를 넘기고 나서 좀 다시 한번 방향성 타진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약세 배경 먼저 좀 살펴보면은 중국 양해 이슈의 경우 또 아시는 바와 같이 GDP 목표치를 그 지난해 대비 좀 하향 조정하면서 좀 이렇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좀 빌미가 되었다고 좀 표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 뭐 기대했던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시각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GDP가 이미 좀 7조 달러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또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뭐 지난 2월 초순에 이미 그때 M2 중과율 같은 경우도 16%에서 14%로 또 이렇게 목표치가 하향 조정이 먼저 선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대치가 좀 더 낮아졌던 상황인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또 과거 경험상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와 또 실제 성장률이 크게 이렇게 상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또 주목을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일단 이보다 지난달에 추가 지준율 인하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 정책 기조가 확인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강경한 좀 태도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은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이렇게 올해 좀 선거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맞물려서 볼 때는 일단 조금 확산되는 쪽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과도한 우려보다는 좀 확인 후 대응하는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 되고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차선 중심으로 주가 등락 좀 계속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2차선 하회하는 쪽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쪽에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좀 매수 쪽으로 좀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기 부담 넘어가고 나서는 또 지금 유럽 쪽에서만 1조 유로가 넘게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3월 중에 좀 완만한 상승 쪽으로 좀 복귀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출렁일 것이지만 다시 올라올 만한 시장, 변동성을 적극 매수로 활용하지 하셨는데 매수 대상으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세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미국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판매량 전반적인 Q 파이가 좀 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동성 장세 장기적으로 좀 시기가 좀 길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레버리징에 있어서 좀 민감했던 업종들, 건설이나 은행 쪽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의 분석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모셔봤거든요. 함께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영옥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주대영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이 어떤 이슈 들고 나오셨는지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내일장 이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지겹지만 갑자기 중국 얘기를 유럽만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성장 목표 하향 조정했죠. 모멘텀이 정말 둔화되는 것인지. 두 번째, 순착장고가 지금 2조 원가량 쌓여 있는데 매물 폭탄 내일 모레 맞을까라는 부분. 세 번째, 아이패드 3가 나온다는데 이번에 음성 인식 기술이 재부각되면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지. 일단 아이패드 신제품 관련한 수혜주 찾기도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박승진 선임연구원도 중국 얘기해 줬었고 일부에서도 중국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알려졌지 않느냐,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욱 대리님은 어때요? 다들 7% 올해 이미 들어서기 전에 7% 예고편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의 거의 화두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모멘텀이 참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8%에서 이제 7.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목표치가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난 12월 그리고 지난달에 지준율 인하를 되돌아봤을 때 이번에 아무래도 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저버리는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약화되는 수준이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가던 것이 조금은 기울었을 뿐이지 이게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약화 측면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유동성 M2라고 하죠. 뭐 쉽게 얘기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목표치가 16%였는데 올해 14%로 그리고 또 재정 적자 목표치도 뭐 8천억 위안에서 지난해 9천억 위안 대비 1천억 위안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표출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률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 성장률보다 항상 실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이제 2012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 17.5%로 하향은 했지만 8% 이상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거의 흐름만 보더라도 뭐 실제 성장률이 훨씬 더 최소 그때 당시에는 한 3% 정도 가까이 높게 실제 목표치를 달성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조금 이제 목표치를 낮췄지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유동성 같은 부분은 지금 이미 올해 같은 경우 벌써 추가 지준율 인하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정 정책적인 측면에서 긴축 완화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지준율 인하 등의 소식이 들려오면 언제든지 반등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종목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 주가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요. 중국 관련 소비주, 특히 이제 투자 관련 종목보다는 소비 관련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차차 설명을 드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찍고 벌써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황도 있지만 이제 뭐 중국에 관련된 모멘텀은 뭐 중장기적으로 다시 성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 만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 겪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베이직하우스 뭐 그 밖에 오리온은 뭐 다른 모멘텀도 갖고 가지만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뭐 롯데쇼핑도 지금 저점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안정적인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약화돼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대로 거꾸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던 게 좀 이렇게 가지 이건 아니다 네. 이거죠. 예. 아니 수출로 구멍 나는 걸 이제 소비 쪽에서 조금 더 진작을 시켜서 이쪽에서 메우겠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약간 완급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조금 찜찜한 부분은요. 네. 중국은 유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이 맞습니다. 얘네 원래 그래 하지만 중국은 참 기대감이 크게 쳐다봤던 나라인데 네. 중국에서 숫자를 앞자리를 딱 바꾸니까 좀 덜컹하는 실망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이제 최영욱 대리님하고 이제 선임 연구원들께서 너무 워낙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조금 이제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GDP가 미국의 약 4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7에서 8% 정도의 고성장 가능성, 7%를 이제 마의 그 벽이라고 하죠. 보통 10년이 지나면 더블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기조로만 가준다고 해도 중국은 이미 미국 GDP의 80%가 육박을 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냥 카운팅해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중국이 왜 이렇게 부상했고 그로 인해서 0.5포인트, 그 얼마 되지도 않는 0.5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이 사실상 이제 제조업이 거의 쇠퇴하고 금융 실적 장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세계의 굴뚝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모든 돈,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럽도 미국을 제끼고 오히려 중국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5% 크게 보면 뭐 그 정도 갖고 뭘 호들갑이잖아 할 수도 있는데요. 증시에는 일단 약간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지만 금일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동시만기를 앞두고서 어느 정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페인팅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이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은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면서 오히려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득이 안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 쪽으로 공장을 지금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 오히려 내수 쪽,
뭐 롯데마트 같은 이런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내수 쪽, 중국 내수를 겨냥한 종목 업황 쪽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 시설 장비 쪽으로 옮기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차피 도광량에서 이제 대국 굴기로 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을 보시고 2020년까지 크게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동시만기 얘기로 곧바로 넘어가 보죠. 어떤 지수대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중국의 조금 안 좋은 수치를 하락의 빌미로 좀 이렇게 만진 것 같다. 이런 큰 그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슈 두 번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물 폭탄 이번 주 목요일 날 맞을까? 사실 월요일이죠. 어제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번 주에 있을 동시만기, 올해 첫 동시만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망이 많았었는데 어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 대리님께 곧바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주 대리님은 네. 아까 뭐 잠깐 방송 전에 동시만기에 목숨을 건다 하시는 분이니까요. 예, 맞습니까? 예, 일단 파생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수의 움직임, 대한민국 파생 시장이 세계 거래량 1위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고요.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 외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줄 그어놓은 데가 이제 상승하면서 미결제 약정, 선물 미결제 약정이 약 한 2만 계약 정도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고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밴드를 설정하고서 2000선을 지킬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땐 매수 포지션이 이겼을까요? 매도 포지션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매수 포지션의 완승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는 자기들의 가격을 결제 받으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물 매수라면은 반대로 매도 차익 잔고겠죠. 현물 매도 쪽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물 지수에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물 쪽에 미결제 약정이 약 2만 계약 줄었습니다. 그런데 차월물 쪽에 2만 계약이 늘면서 롤오버를 시켰다는 점. 네. 그만큼 매물에 대한 압박을 번져내기 위해서 금일 많이 했다라는 점이죠. 통상적으로 동시만기를 앞두고서 선물 결제를 롤오버할 때 보통 5일 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네. 금요일 날부터 월화수목을 봐야 되는데 화요일 날 2만 계약이면 통상적인 통계 범위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수량이라는 거죠. 보통 화요일 정도면 2만 개까지는 안 됩니다. 10,000개 안짝으로 넘기는데 금일 급하게 넘겼다는 점은 오늘 아랫꼬리에서 거래량을 분출시키면서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았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월 만기였던 2014 선물 코스피 200 지수로는 264.50 그 정도보다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수 포지션들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일의 논란 가슴 때문에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계속 아침에 나오고 점심에 나오는 보고서들이 틀립니다. 매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2만 계약이 줄었습니다. 내일 몇만 계약 주는지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넘길 때 목요일 날 만기 직전에 차월물 쪽에 약 한 8만 계약 정도 늘어나 있다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 매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원 옵션물에서 상승 파동이 꽤 강하게 들어오고 3월에 지금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 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격을 좁히지 않고서 자신들의 가격을 픽스시키려는 그들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선물 옵션 만기를 두고서 어떤 종목군을 접근해야 되는지. 일단 삼성전자가 120이라는 저항선에 막혀 있어가지고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위쪽으로 강하게 배팅했던 뭐 대우조선의 향 같은 경우 전일과 금일 또 한번 두드려 맞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거 뭐 재료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을 따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도 분명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증권주 쪽도 매기세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기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조선 쪽에 다시 한번 매기세가 불어닥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20만 원이라는 매물 저항에서 그 얼마만큼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그럼 삼성전자가 매수세를 그만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여타 종목군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만기는 또다시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콜옵션 같은 경우는 한 260 정도가 다이어트가 되면 어느 정도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4.50 결제 지수 꼭 분명히 생각하시고요. 지금 금일도 2000에 맞춰놨죠. 내일 한번 아래쪽으로 아래골이 닿을 가능성. 그때 종목을 잘 선정해서 배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롤오버가 오늘 또 2만 계약 정도 이미 넘어간 것 같으니까 롤오버라 하면 폭탄이 이제 좀 줄어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만기 충격은 크지 않을 걸로 보시네요, 그죠? 2014포인트 정도의 그 만기 종가를 예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금 차트 보셨으면 이제 매수 포지션이 이겼다라고 지금까지 이겼다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었던 메이저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카운트를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좀 빠르게 하루 이틀 빠르게 롤오버를 진행했다라는 점. 분명히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봤지만 역대 3일 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물량, 거의 2배 정도 많은 물량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2만 계약에서 3만 계약 정도 넘어가는 점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선물 쪽에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을 이제 본인이 직접 쓰셨을 정도로 아주 미결제 약정까지 분석해 주신 우리 주대영 대리님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만약 선물 옵션 파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고 얘기일 걸로 압니다. 우리 또 최영욱 대리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화요일은 참 패널분들이 재밌습니다. 최영욱 대리님은 동시만기를 아예 안 보신다고요. 네, 가끔은 사실 방송하는 주에 동시만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인식은 하는데 사실 뭐 방송이 아니었다면 아 오늘 옵션 만기였지 하고 종가 끝나고 나서 인식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 매매인데 이렇게 별로 몰라도 괜찮은가 봐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물량이 많이 쌓였다든가 이번 옵션 만기, 동시 옵션 만기일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성은 있는데요. 평소 같은 경우 뭐 쿼드라플 리칭데이가 아닌 옵션 만기만 걸쳐 있을 경우 특히나 이제 어떤 커다란 물량이 쏟아질 것 같다 아니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쏟아지지 않는 한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주목을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고요. 재작년 아마 11월 11일 그 빼빼로데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도이치뱅크 사태가 좀 터지면서 뭐 파생시장이 다시 한번 또 뭐 커다란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뭐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옮기는 웩더독 현상 같은 경우도 말 자체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머리가 중요합니까? 꼬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파생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분명히 어떤 비율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게 맞을 확률은 현물 시장보다 훨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동시 옵션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의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종목들이 들락날락 할 때는 매수 기회 또는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것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이패드 3 출시, 음성 인식 기술 재부각되나. 그래요. 아이패드 3가 7일, 현지 시각으로 7일 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름도 아직 아이패드 3일지 뭐일지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수혜주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미국 현지 시간 7일에 이제 아이패드 가칭이죠. 아이패드 3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벌써부터 관련 종목들은 들쑥날쑥 예전부터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떤 IT 기기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담당하는 뭐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첨단 스마트 기기이기 때문에 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기대감은 크지가 않습니다. 뭐 나와봤자 뭐 아주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그러더라고요. 의견이 형성이 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3가 아이폰 4S 나왔던 것처럼 뭐 아주 커다란 성능 발전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업그레이드 제품인 아이패드 HD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이패드 3 완전 완벽한 진짜 3가 나온다 하면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선 디스플레이 쪽의 개선에 어떤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인 UID라든가 나노신 소재, 뭐 이라이콤, 실리콘업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애플 쪽의 제품은 음성인식, 시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세 종목을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탑재 관련해서 디오텍, 파인디지털, 그리고 RF 셈인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 감이 잡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가파른 탄력 그리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모멘텀은 갖고 있지만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뭐 디오텍이나 RF 세미 같은 경우보다는 좀 덜합니다. 참고 삼아서 디오텍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가파르고요. RF 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왜 그럼 이런 종목이 아니라 파인 디지털을 언급을 해드리냐. 아직 전고가도 경신을 못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종목보다는 모멘텀은 그리고 뭐 수급이 받쳐주는 경우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 현금성 자산하고 부동산 가치만 해도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뭐 위에 그리고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슈팅된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이렇게 뭐 가치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권해드리고 좀 나는 단타를 치겠다 뭐 네. 타이밍 봐서 안 그래도 옵션 만기고 한번 흔들릴 때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디오텍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3 출시 관련해서 음성 인식 수혜 종목으로 디오텍, 파인디지털, RF 세미 세 종목까지 간추려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 공개도 한 종목씩 받아보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동시만기 걱정을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D-1이면 영향권에 직접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요. 최영욱 대리의 전략은요? 네, 저는 일단은 투자 전략 같은 경우 언급을 드리기 전에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떤 상황인가, 현재 주가 흐름이 과연 고점인가 저점인가, 아니면 뭐 성장 발판을 뭐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재도전의 시점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날씨에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가 했는데 이제 봄이구나 했는데 아직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네. 그래서 봄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겨울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여름을 향해서 당연히 여름이 다가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유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탄력성,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의 모멘텀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타 해외 시장 대비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 꽃샘추위를 조금만 이겨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2000선 안착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니까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프로그램 매도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도 그 아침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강화가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낙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IT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품주 쪽으로 압축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국내 일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그 지식경제부 로봇산업 정책협의회가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이런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강하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시고 목요일에는 게임주 M게임 많이 주목을 하는 종목은 아닌데 열혈강호 W 비공개 테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근에 화두죠. 유가도 오르는데 그 에너지 관련 이슈가 두 개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 효율 간담회가 있고 또 에너지 미래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위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요 일정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엔 주대용 대리님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은 앞선 한 2주 계속 전략은 박스권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이 밴드 하단이고 2050 밴드 상단 제시해 드렸는데요. 2047이 고점으로 제시됐고요. 1990선을 살짝 이탈하면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밑에 쪽은 좀 레인지를 더 제가 크게 잡았던 이유는 뭐 이유가 다 있죠. 분명히 뭐 아래쪽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재료로는 뭐 그리스 수준 국가들 쪽에서 디폴트 뭐 배째라 한번 하면 그때 임팩트 있게 한번 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상승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요즘 잠잠하죠. 헬리콥터 밴 돈을 찍어서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찍는 기술밖에 가는 없다고 하는 그 벤 버닝키 의장이 또 한번 또 QE3 양적 완화를 또 얘기하면 그게 또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슈팅은 좀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다우지수를 포함한 이제 선행지수 쪽에서 한번 심하게 부러지지 않으면 그런 말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너무 또 지표가 좋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꺾이면 그때 그런 카드를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차트적으로도 좋고 아이폰, 뭐 애플사 워낙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써먹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좀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은 좀 닫혀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물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한번 옵션 그 복합 시세를 한번 쳐다봤는데요. 꽃놀이패를 쥔 그 풋옵션 시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풋 쪽에선 시세가 없었는데 콜옵션 쪽에 프리미엄이 쫙 빠지면서 심하게 다이어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다이어트가 된다면 분명히 옵션, 콜옵션 매수 플레이어들이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형국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4, 2월 만기였던 2014를 어느 정도나 맞출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14에서 저는 좀 더 오버슈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말일이었죠. 2월 29일 날 2030에 딱 갖다 맞춰놓은 게 분명 이번 파동도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파동을 마치 2014 이상 땡기게 된다면 탑픽 종목을 또 골라왔는데요. 제가 2월 달에는 OCI를 해서 운 좋게 맞췄는데 이번 달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봐야죠. 할 수 있으면 해봐야죠. 그래서 미래셋 증권하고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탑픽을 한번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2000선을 상회하면서 만기날 결제 가격이 높아질 때 지수를 땡길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손이 빠른 매매자분들은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980선 밴드 하단과 2050선 밴드 상단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럴 때는 나는 발이 빠른데 하면은 미래에셋과 대우조선해양을 사야 될지 좀 잠시 후에 우리 주대영 대리님 혹시 관심 종목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지 저희가 공개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욱 대리의 관심 종목부터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우량주 중에 우량주, 현대중공업입니다. 아니 조선이 오늘까지 아까 주대영 대리님이 그러셨는데 두 번 연속 두드러 맞았다고. 네, 그렇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어떤 흐름에 비하면 뭐 굉장히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을 정도, 오늘 밀린 것도 사실 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뭐 드릴십 그 이제 셰일가스 관련해서 모멘텀도 계속 있었고요. 지금 이미 뭐 실적적인 부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렇게 영업이익률은 좋게, 특히나 대우조선이나 뭐 삼성중공업 대비 좋을 걸로 보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고, 또 국내 증시가 간다면 필히 갈 수밖에 없는, 또 우리 투자자들도 들고 가야 하는,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편입해 드리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점선을 간략하게 이었는데 아마 오늘도 이렇게 밀리는 거 보고 저점 매수를 아주 잘 하신 투자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추세 자체는 아직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뭐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하셨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가 기준 해서 매수가는 32만 4천 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40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은 42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까지 상단 밴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1만 5천 원, 전 저가 근처죠. 31만 5천 원, 지금 물량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리고요. 이번에 포트에 비중 10%로 편입을 새롭게 하는데요. 기간은 6개월 잡고 좀 중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어드린 점선
본인의 차트에도 꼭 그어놓고 손절을 아주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가 부근 정도에서 한번 사보십시오. 현대중공업 40만 원 목표가 최영욱 대리님이 제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만약에 만기날 2014포인트보다 지수가 더 오르면 대우조선해양과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요? 네, 역시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전문가 같은데요. 제가 딴 갖고 온 거군요. 종목은 예. 휴비스입니다. 신규로 이제 상장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용 폴리에스터를 주력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SK 케미칼하고요. 삼양사가 화학 섬유 부분을 이제 독립시켜 만든 합작 법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748억, 114% 급등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293% 급등한 6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좋게 보냐면 신규주입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2월 23일 날 시가, 공모 가격이 정해진 날 시가가 12,250원, 금일 12,300원으로 50원 돌파해 놨습니다. 한번 눌렸다가 한번 올라가다 또 두드려 맞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돌파 흐름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물 부담이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 제시해드린 가격은 14,7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그 이상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드리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12,4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에 지금 밴드를 되게 짧게 설정하고서 이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도기 때문에 제가 따라 붙은 겁니다.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대한민국 사람들 3-4번을 좋아해 갖고요. 세 번째 가는 파동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런 그림들, 이런 신규주들이 원래 이런 패턴하고 보시면 이것도 신규주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가는 패턴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가는 패턴들은 보통적으로 이제 소외됐던 종목이나 별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 휴비스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대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 깔끔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휴비스 신규주였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앞서 현대중공업 언급하신 우리 최영욱 대리님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볼까요? 자, 꽉 찼었는데 이 중에 뭔가 하나 팔았어야 아까 현대중공업을 살 수 있을 듯 합니다. 종목은 한 7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종목이 많아서 두 판에 나뉘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놀랍습니다. 수익률 1위가 삼성 테크윈으로 바뀝니다. 30% 가까운 수익 나고 있고 급등한 이후에 목표가까지 상향하겠다고 긴급 쪽지까지 지난주 금요일 주셨었죠. 현대제철, LG화학 오늘 조금 낙폭 줄여서 다행이고요. NC소프트도 뭐 그럭저럭 수익이 이제 플러스권으로 들어 올려 합니다. 한진해운이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 오늘 해운주 다른 거 다 빠질 때 외국인들 계속 사줘서 수익률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태웅을 파실 생각이시군요. 예, AS 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태운 같은 경우 왜 손절을 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이죠. 장대 양봉 상한가 나온 뒤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그 흐름을 깨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상한가 나오기 전 그 저점, 고점을 형성했던 뭐 32,000원, 길게는 3만원까지지만 일단 1차적으로 32,000원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거래량도 아주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1차 매도 타이밍은 지나갔다. 그래서 2차 매도 타이밍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매수를 했다가 속을 많이 썩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화학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뭐 3일 이틀 연속 지금 강하게 밀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현대제철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요. 갭상승한 부분들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으로 지금 뭐 소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강하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오늘 또 조정이 나왔는데 길게 보면은 지금 요 구간에서 당분간 횡보 국면을 걸을지라도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모멘텀 있는 그리고 국내 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 뭐 재빠르게 한번
손절을 해 볼 필요성은 못 느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태웅 마이너스 5% 딱 나니까 손절가에서 곧바로 전량 매도 사인 내셨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우리 최영욱 대리님 AS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주대영 대리님 포트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기존 포트였는데 국순당, 현진소재, 할인 모두 다 20%씩 나란히 사이좋게 실려 있었군요. 누적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자, 할인이 지난주보다는 약간 수익이 준 것 같지만 그래도 10% 가까운 수익. 현진소재는 지금 이평선 몰려있는 데서 약간 쉬는 듯해요. 그래도 한 10% 이상 수익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하신 국순당이 조금은 조용한 듯하네요. 다 보유 의견이신데 AS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와서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사람이 이제 무기질을 조금 땡겨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파전이나 이런 튀김 같은 그런 걸 원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막걸리 한 잔씩 생각이 나죠. 네. 그래서 그런지 비가 와서 국순당이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밥값은 한다라는 거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일정 부분에서 소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에서 양호한 흐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약 15%까지 수익이 났다가 좀 대밀리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금요일 다시 한번 머리를 들면서 양 이틀간 조금 강하게 얻어맞은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려는 노력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5일선을 빨리 장악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모멘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진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레벨업을 시킨 후에 박스권을 설정하고서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멘텀이 없는 게 조만간 이익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 다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휴비스 같은 경우는 20% 해갖고 총 80%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진 소재는 이제 곧 팔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현대중공업 아까 오늘 신규로 넣겠다 하신 최영욱 대리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태웅이 빠진 자리 현대중공업이 들어갑니다. 종목 숫자는 여전히 7개로 맞춰지고요. 역시 종목이 많아서 두 판에 나뉘어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종목 모두 홀딩이고 LG와 현대제철 괜찮다셨습니다. 정확한 현대제철이 높아진 손절가를 오늘 또 종가상 지켜주기도 했고요. 삼성테크웨이는 목표 가격이 7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면 제가 다시 대신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판을 보시면 오늘 신규로 말씀하신 현대중공업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거의 저점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손절 가격도 꼭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대영 대리님의 완성본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존 세 종목에 플러스 오늘 약간 군청색으로 나오고 있는 휴비스 20%가 신규 편입됐습니다. 성금이 20%로 줄어드는데요. 자, 휴비스 내일 시초가 한번 마음 편하게 잡아보시고요. 무엇보다 실적도 좋다 하셨습니다. 신규 종목인데 차트 분석을 말끔하게 끝내주셨어요. 올라갈 수 있다. 굳은 믿음 갖고 계신 목표가 손절가 역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욱 대리, 주대영 대리와 함께 종목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급이 꼬였었고 모멘텀도 딱히 없었는데 일단 이틀 연속 조정받았지만 2천은 간신히 좀 지켜줬습니다. 내일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